성가신 노인네? 100억을 되찾은 할머니의 반격. 성가신 노인네가 되었다고요? 그럼 이제 진짜 성가신 노인네가 되어드리죠. 75세 박순자 할머니가 변호사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하던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순박한 할머니가 자신을 버린 가족들에게 이토록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 이제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아들 민수가 가방 하나를 요양원 침대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하얀 벽과 낯선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3대가 함께 살던 그 큰 집에서 손자들과 웃으며 밥을 차려주던 그 부엌에서 말이죠.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내가 정말 그렇게 성가셨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5년 전 떠나보내고 홀로 된 자신을 거두어준 아들과 며느리가 고마워서 눈치만 보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차마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은정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실수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가스레인지 켜놓고 까먹으시고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시고 저희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혹시나 해서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 번, 정말 단 한 번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했을 뿐인데, 그리고 화장실에서 넘어진 것도 슬리퍼가 젖어서였을 뿐인데, 하지만 여기는 너무 비싸잖니. 한 달에 200만 원씩이나. 어머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아파트 전셋값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손자들이 결혼할 때 도움이 되라고 아껴둔 소중한 재산이었는데 벌써 전세를 놓았다니. 그럼 내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서 좀 안정을 찾으시고 나중에 상황을 보죠.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의 좁은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온다고 했는데 자신의 아들은 언제쯤 올까 생각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만 늘어놓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의 젊은 간병사 지영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아드님 맞죠? SNS에 올라온 사진인데. 순자 할머니가 돋보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활짝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팔순잔치라는 글귀와 함께 말이죠. 이게 언제 찍힌 사진이니? 어제요, 할머니.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놓고 돈이 없다고 하더니 사돈 어른의 팔순잔치는 최고급 호텔에서 치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 산 것 같은 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고 아들은 평소 보지 못했던 고급 양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우와, 플라자 호텔이면 한 테이블에 50만 원씩인데 몇 테이블이나 차렸어? 언니 한복 너무 예뻐요. 어디서 맞춘 거예요? 역시 잘 사는 집은 달라도 다르네요. 순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전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못 해본 게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아들이 대학 갈 때는 몸이 아파도 공장에서 야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전 재산을 털어 집을 사주었고
손자들이 태어나면 밤낮 없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성가신 노인네라고 요양원에 보내놓고 정작 사돈 잔치는 호화롭게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요양원의 공용 컴퓨터실로 갔습니다. 젊은 시절 은행에서 잠시 일했던 경험 덕분에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순자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3억 원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통장에는 요양원비 200만 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요양원에 들어온 바로 그날 3억 원이 한 번에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출금자는 민수,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며느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했는지, 왜 자신의 도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니 자신이 아들에게 넘겨준 아파트도 이미 팔린 상태였습니다. 시세가 7억이었던 그 아파트 말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어머니 명의의 모든 재산을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보험금 3억, 아파트 7억, 합하면 10억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과 죽은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간병사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며칠째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계속 컴퓨터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혹시 변호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변호사요? 왜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영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할머니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거든요. 설령 도장을 맡겼다고 해도. 하지만 내가 바보같이 다 넘겨준 거잖니. 아들을 믿고. 아니에요, 할머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께 문의해 볼게요.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시내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는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치매나 거동 불편을 이유로 요양원에 보낸 것이 재산 탈취를 위한 계획적 행위였다면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내가 도장을 넘겨준 건 사실이에요. 할머니, 도장을 넘겨주는 것과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할머니께서 치매나 중증질환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요양원에 계신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아드님이 갖는 건 아니거든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효도를 이유로 재산을 가로챈 뒤 정작 부모님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은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SNS에 올린 그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내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되찾는 정도가 아니라 할머니께서 원하신다면 아드님께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민수는 법원에서 받은 소장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치매에 걸린 거 아니야? 며느리 은정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요양원에서 뭘 배운 거예요?
갑자기 변호사까지 써가면서. 더 당황스러운 것은 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과 SNS 게시물까지 증거자료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돈 팔순잔치 사진은 피고들이 원고의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결정적 증거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날 순자 할머니는 한 달 만에 요양원에서 나와 법정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모습은 전혀 치매 환자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 한 번도 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동안 잠시 도장을 맡긴 것뿐인데 하루아침에 10억이 사라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2달간 준비한 결과였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양원비도 저희가 내고 있고 그 요양원비는 누구 돈으로 내고 계신가요? 순자 할머니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원고의 보험금에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더불어 원고의 아파트를 처분한 7억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피고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원고를 요양원에 보낸 바로 그 달에 플라자 호텔에서 호화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한 테이블에 50만 원씩 하는 곳에서 30테이블을 차렸다고 되어 있네요. 1,500만 원입니다. 이 돈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순자 할머니는 피고석의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3개월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순자 할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0억 원의 전액 반환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 원까지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직 되돌릴 기회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가 서명한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은정이 순자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시내 중심가의 깔끔한 원룸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은정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찬찬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가 성가신 노인네라고 했지. 그래서 나도 한번 진짜 성가신 노인네가 되어봤어. 어땠니? 50년 동안 나는 착한 어머니,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봤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똑똑한 할머니가 되어봤지. 순자 할머니는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너희들한테 부담 주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정말로 자신만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서예와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순자 할머니가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손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겪으신 일들.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요양원에 있던 1년 동안 많이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가 외로우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놀러 올게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마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찾아와 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관계나 의무감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순자 할머니는 78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장학재단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도우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민수와 은정이는 가끔 안부를 묻지만 예전 관계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손자 준호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옵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많은 재산을 다 기부해 버리신 것. 준호가 물어보면 순자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평생 배운 건 이거야.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돈 때문에 사랑을 잃을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거지. 순자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성가신 노인네가 아닙니다. 당당하고 지혜로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여성입니다. 세상에는 순자 할머니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존엄성이 무시당할 필요는 없다는 것.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